참 적절한 시기에 뭐 적절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간호사시고 벌써 5년 일하셨었고 뭐 그 간호대학을 편입하신다거나 이럴 생각은 이제 없으시고 간호학을 하시려면 이제 박사까지 나와야 되니까 다른 대학원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목적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지원하시는데 당연히 전혀 지장 없고요. 뭐 특별히 뭐 컨설팅 해드릴 거 없어요. 왜냐면 그냥 그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셔서 하시고 또 놀이치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치료가 근데 그 제가 그 숙대에 놀이치료 아마 음악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개념이 조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수대학원 쪽들은 뭐 숙대 아니라 여러 대학원들에 당연히 복수 지원하실 거고 복수 지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데 하시면 되고 특별히 뭐 떨어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특수대학원들은 어쨌거나 좀 경쟁률이 좀 낮고 또 대부분 복수 지원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학을 되시는 경우들이 많고 막 정말 학점이 너무 낮다거나 그렇지 않은 한 뭐 괜찮으실 거니까 그거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뭐 숙대 아니면은 또 더 높은 대학 또는 더 낮은 대학도 운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꼭 복수 지원하시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은 그 벌써 후기 모집들이 5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빨리들 지원하시고 아마 이런 고민 차원에서 혹시 하셨다면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잠깐 그냥 첨언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분 고민이 결과적으로 이제 박사까지 갈 수 없는 게 강사는 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해서 가르치고는 싶은데 박사까지 갈 용기는 없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다듬어질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간호사 박사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박사학위로 가는 거겠지만 본인이 전적대 나온 대학이 또 어디에 따라 교수가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또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 이 다른 그 강사라 하시면 사실 이제 대학교 강사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그 나이에 대학교 강사 보따리 강사라고 소위 얘기하죠. 그래서 해서 박사 코스 밟아서 교수 되고 뭐 아마 이런 그 라인을 잡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거 라인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박사를 밟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간호대학원을 가시는 게 아니니까.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재능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또는 뭐 잘 키울 수도 있고 잘 돌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상담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간호사라는 어떤 장점과 경력을 살려서 놀이치료든 음악치료든 이런 것들을 해서 그쪽에 또 다른 임상이나 그쪽에 어떤 강의를 다니신다거나 이제 강의 자체가 되면 이제 대학교 캠퍼스 개념보다는 뭐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또는 강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. 본인 자체가. 왜냐면 어쨌든 사람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TV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놀이치료학이나 음악치료학 쪽에서 석사하고 임상이라는 건 굳이 뭐 어디 임상센터 가시지 않으려도 본인이 어떤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간호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과정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여기 들으면 2급 정교사 나오시고 간호교육 정교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어요. 이제 교사가 되실 수 있죠. 물론 이제 공채도 보실 수도 있고 사립학교 가실 수도 있고. 근데 어쨌든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많이 뽑는 데도 없어요. 국어나 영어처럼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.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쪽을 아마 놀이치료로 생각하시면 유아교육이나 아동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유아교육은 들어가셔도 별 의미가 없는 게 간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유아교육 하셔도 석사는 나오지만 2급 정교사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분이 놀이치료를 어차피 생각하실 정도면은 아동에 관심이 있다면 유아교육을 정교사 2급 지금 어차피 받아도 별 소용없거나 별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니까 유아교육을 전공을 그냥 하셔서 유아교육 석사를 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아 2급이 이제 필요하시면은 그 유아 정교사 2급은 이제 따로 그 석사 나와서는 따실 수는 없고 이제 그 들어갈 때 유아교육 대학원을 들어갈 때 이미 이제 유아교육을 졸업하거나 어떤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유아교육 2급 정교사를 따실 필요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거 쉽게 따실 수 있으니까 그걸 따신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보육교사 2급에 뭐 유아교육과 석사는 되는 거니까요. 유아교육과 석사 이렇게 되면 또 유아 쪽으로 강의 나가시는데도 나쁘지는 않죠.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교사가 필요가 없고 어차피 강사로 하실 거라면은 간호교육 석사, 유아교육 석사, 놀이치료 석사를 받으셔도 다 강의를 나가실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희망하거나 그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곳 또는
본인이 또 본인 잘 알 거예요.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. 그래서 본인이 아이들과 또 어떤 것들에서 어떤 일종의 이것도 비즈니스죠. 그렇죠? 그런 비즈니스를 열어갈 수 있는지 강사도 비즈니스죠.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대학원을 가실 때 너무 급히 가시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아교육 2급 따서 유치원을 내가 5년 후에 차리는 게 꿈이고 그러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. 그리고 내가 이미 간호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머니들한테 더 통할 수도 있고 같은 값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. 그러면 차라리 올해 또는 올해 조금 더까지 유아교육학 학사를 지금은 이제 간호학 학사는 계시는 거니까 그 유아교육학 학사를 학점은행제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 학점은행제나 이런 데에서 유아교육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때 조금 잘못된 곳에 가시지 말고 하여튼 필요하시면 그런 건 또 말씀하시면 제가 뭐 가능하면 설계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유아교육을 만드셔서 유아교육 대학원을 가셔서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잘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내가 보기엔 놀이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. 놀이치료 석사가 되는 건 어렵지는 않을 거야. 놀이치료 석사를 되고 나서 뭘 할 것인가. 일단 뭔가 치료적인 문제하고 어떤 거하고는 지금 간호학하고는 아주 좋을 거예요. 왜냐하면 놀이치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동학이나 이런 걸 나오신 거에 비해서 아주 나름 변별력이 있을 수가 있죠. 소비자들한테. 근데 그 놀이치료들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또 어쨌거나 치료라는 게 심리학 전공이나 이런 거를 완벽히 박사까지 하시지 않으면 또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수요와 내가 어떤 과정에서 할 수 있는가. 그럼 아니면 현재 내가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하면서 놀이치료를 배우면 내가 있는 병원에서 이걸 플러스해서 그쪽 파트로 가서 그쪽에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커리어 갖고 뭐 강의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왜냐면 임상을 해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박사를 밟지 않는 건 좋은데 한 5년 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느 거에서도 정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놀이치료해, 사람들이 간호교육해, 어느 것도 뭐 이건 끝난 것 같아. 사람들이 끝났다는 곳에 가셔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. 그러니까 꼭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놀이치료 이미 마음 정하셨으면 여러 대학원에 복수 지원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. 학점 뭐 많이 낮지 않은 이상 이거 뭐 일반 대학원하고 다르고 기타 스펙 뭐 간호사라는 스펙도 있고 뭐 수학 계획서 잘 쓰십시오. 이거 뭐 잘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연구실 사전 방문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특수대학원 같은 구술 시험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있을 거예요. 그 대학원에 전화해 보시면은 어느 걸 준비할까요? 그러면 그냥 오셔요 이러는 대학원도 있고 그래도 요 책 정도는 좀 한번 보고 오셔요 그런 대학원도 있어요. 그래도 어차피 붙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간단해요. 제가 보기 숙대 음악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화하셔서 제가 좀 잘못 알아요. 어쨌든 해당 대학원에 전화하셔서 제가 학점 이런데 붙을 수 있나? 그럼 물론 그쪽에서 확실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냥 다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수학 계획서는 어차피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다른 대학원보다는 조금 이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전공 시험 어떤 거 보나요?라고 해서 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. 그 구술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도움될 책 뭐가 있나요? 그럼 과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주거나 거기서 이 책 정도 보세요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. 아니면은 그냥 뭐 평소 하시던 대로 해서 답하시면 돼요.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그런 것도 대학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전화 한 통화 해보시면 그 대학원은 5분 안에 아마 궁금하신 건 확 끝나실 거예요. 왜냐면 왜 직접 전화를 하시라고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 이거고 모든 대학원이 이런데 거기서 본인이 또 궁금한 거는 본인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쪽 분하고 대화를 하시지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정보를 갖고 또 저한테 문의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어떤 걸 갖고 대충 이런데 내가 보니까 요렇게까지 될 것 같다 뭐 이런 경우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래서 제가 또 미처 모르는 것들을 또 지적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 얘기는 지금 나이에 새로 이렇게 하나 해서 하면 아주 좋죠. 아직 젊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절대 간호 경력이 벌써 그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그리고 아마 돈 쓴 만큼 5년 후에 분명히 효과가 나긴 날 건데 이왕이면은 본인이 조금 매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나 또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닥터다 그러면 인턴 끝나고 하고 병원 차리실 거니까 계속 가시면 되는데 이제 간호사분들은 뭐 병원 차리실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정년퇴직하려고 쭉 가시지 않는 한은 뭔가의 본인의 어떤 한계가 이거다 싶으면 다른 걸 찾으실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 찾으시는 거는 어쨌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선생님한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.